정치가 현안을 집중 분석해보는 정치의 논 시간입니다. 네, 이철희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님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좀 국회가 좀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사이버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 조직법 이미 여야가 타결한 아닌데 또 어제 매듭이 안 됐어요. 그렇죠. 네, 이게 뭡니까? 그 원래 타결이라는 게 어떤 뭐 봉합 수준이었나요? 이게 지금 한가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상 태업인 것 네. 같은데요. 국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거죠. 네. 합의문이 애당초 제가 봤을 때 합의문이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오히려 합의문이 자세히 나왔다? 네, 처음에 합의문이 너무 자세히 나왔다. 통상 그렇게 길게 안 나오거든요. 네. 한참 긴 합의문이 나와서 이게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불신이 좀 있는 것 같다. 네.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좀 그렇게 반증하는 증거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네. 아니라 다를까 그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설프게 했다는 얘기고요. 네. 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자세 문제를 또 넘어서서 네. 여야 지도부 공이 뭐라 그럴까 실력의 문제, 신뢰의 문제 이런 것까지 결부돼 있다라고 봅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. 역시 그 방송의 기능과 이전 문제, 이거 문제가 된 거죠? 그렇죠. SO 문제와 관련해서 뭐 국민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난항이 되고 있는 네. 부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실 변호사분들이 판단해줘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. 네. 결국에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그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여야 간의 갈등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네.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든 빨리 이 정부 출범할 수 있도록 네.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당장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. 네. 물론 이제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전 교수 현상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도 있지만 일단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에 새누리당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. 네. 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런 네. 상황에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식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지지율이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는 지지율이 20%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22일 그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그때까지는 뭐 네. 내일이죠. 내일입니다. 예, 그리고 본회의 빨리, 오늘 합의가 돼야 뭐 되겠죠. 통과되겠죠. 뭐 이 네. 상황에서. 자, 그럼 기왕에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의원조 앵커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에 정치권의 여론 흐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. 네,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해 볼 텐데요. 사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18일 이전인데요. 그 전날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됐었죠. 이후 잘했다는 응답이 3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은 17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이번에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물어봤는데요. 정부조직법으로 인한 여야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금요일, 15일에는 국민적인 실망감이 있었을까요? 잘할 것이다가 61.5%로 가장 최저점을 찍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정부조직법 타결 이후 조금씩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. 잘할 것이다 66.6%, 그리고 잘 못할 것이다가 23.1%로 긍정 의견이 높아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입니다. 이 여론조사 역시 주말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정부조직법 타결 직후 18일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50%대로 올라섰습니다. 민주통합당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소장님 이렇게 네. 보면은 정부조직법 타결을 기점으로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이 여론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? 그건 뭐 상식적으로 읽으면 뭐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요.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이유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새누리당이 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. 어떤 경우는 채반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상황을 좀 심각하게 읽어야 될 거고요. 네. 물론 여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미세하게 낮아진 여론조사 속에서도
뭔가 좀 제대로 타협이 안 되고 지금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 얘기처럼 발목 잡기로 비춰지면 그 미세한 상태에서도 또 빠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 민심을 먹고 사는 라야 되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을 좀 민감하게 살펴야 되고요. 그렇게 보면 지금 민심의 요구는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. 시작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요구니까 그걸 좀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택수 대표님. 네. 자, 저 여론 흐름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 뭐라고 봅니까? 사실 언론과 정치권하고는 허니문 기간이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. 네. 임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지율이 낮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나 이 여당의 편을 들어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주요 이슈인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입장은 당청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괜찮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4월, 5월입니다. 이제 네. 곧 4월이 다가오는데 MB 정부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4월, 5월 달에 지지율이 10% 이상씩 폭락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허니문 기간을 뭐 한 달 이상, 2달 이렇게 길게 끌어가 주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부정적인 원인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불통이 여론사는 가장 항상 1위로 나온다는 점에서 네. 당청 간의 뭐 소통 혹은 뭐 여야 간의 소통, 국민들과의 소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4월쯤 되면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국정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네. 보입니다. 지금 이 사이버 테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가 시험받는 그런 상황인데 흔히 이제 박근혜 정부 국가 안보 상황에서 여론 흐름이 민감하게 또 반응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상당한 시험대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특히 북한 소행일 때 앞으로 여론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까? 그럼요. 네. 통상은 이제 우리 흔히 아젠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안보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정당, 새누리당이 잘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. 네. 역시 이쪽이 좀 강한 주제인데 정작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우왕좌왕한다든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든지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극심하게 역효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네. 본인이 잘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못했을 경우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가 뭐 차근차근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크게 뭐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체제가 좀 정돈이 안 됐잖아요. 국가안보실장도 좀 비어 있는, 직제 자체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, 그렇죠. 국방부 장관도 좀 비어 있는 상태고, 심지어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의혹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저는 대통령이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결단할 부분은 결단해서 정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지금 말씀하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최근에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뭐 새로운 변수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참 이 고구마줄 역에서 나오듯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당에서도 지금 지명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박 대통령이. 저희가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네.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유권자들의 한 절반 이상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네. 과거 여론조사에서 50% 이상 임명에 반대한다고 결과가 나오면 네. 실제 낙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지금 뭐 제가 그 청와대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여권 내 의견들도 지금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는 분명하고요. 네. 지금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지금 해킹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시 같으면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하거든요.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지지율이 뭐 워낙 주말께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측면 고려한다면 지금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차분한 그런 그리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김 장관 내정자의 어떤 스스로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보수적인 유권자들조차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같은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또 하나 지금 정치권의 쟁점이 되는 것이 원세훈
국정원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했느냐, 이것이 사실상 정치적 개입이냐,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, 이른바 국정원장의 말씀, 이른바 지시사항, 뭐 이르면 4대강, 또 이런 데 반대하는 세력을 이른바 종북 세력으로 모은 거, 이것은 민주당의 공세가 상당히 지금 강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봅니까?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말씀 자료로 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국정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것과 상당히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만약 그게 맞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다라고 이제 국정원도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국정원이 중요한 국가 사업에 대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그럼요. 것, 네.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? 그럼요. 뭐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뭐 홍보로 해야 된다든지 내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종북으로 규정을 해서 다른 액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거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. 네. 국정원이 정부의 홍보부처는 아니잖아요. 네. 원래 기능에 충실하게 가야 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이 넘어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이제 교체될 거니까 임박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분명히 저는 법적으로 좀 따져야 된다 봅니다. 특히 이제 이게 과연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연장선상이냐, 이건 이제 야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, 특히 지난번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때 여야가 검찰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한다. 앞으로 좀 국정조사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렇죠. 국정조사가 결국 검찰 수사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먼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일단 국정원의 얘기가 좀 조금씩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어차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고 네. 그런 점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그 진선미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국정원장으로서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4.24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것이 박근혜 후보가,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함께 공약했던 기초단체장, 기초의원의 무공천 약속. 이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상당히 경론이 있고, 그래서 일단 지역회의를 좀 해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유보해 놓고, 민주당은 조금 난색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근데 이거 정말 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겠다, 그리고 새정치 하겠다 해서 약속한 건데, 이거 약속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새누리당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공약을 한 사이기 때문에 공약은 지켜주는 게 맞고요. 네. 만약에 공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정치는 새누리당이 공약대로 가겠다라고 한 건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정당공직제 배제하자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고 대통령 당선됐고 집권당이라 하면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건 맞는 얘기고요. 다만 당내 최고위원들이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. 1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기호에 1번이 없어지는 거고 실제로 과거에는 내천이라고 그러고 많이 했거든요. 네. 공천은 아닙니다만 내천이라고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 다 무소속으로 나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내천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여성의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표가 분산된다는 거거든요. 1번이 없을 때 잃는 손해가 있는 데다가 여러 명이 나와서 분산되는 표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이거든요.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고요. 또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기초의원이 되고 단체장이 되면 총선 때 뭐 크게 도와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신재철 의원이 공천 안 하면 그렇죠. 우리 새누리당 수도권 다 망한다, 뭐 그 얘기죠.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전 판단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자세는 대단히 좋은 자세고요. 남경필 의원인가요?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진정성을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가능합니다만 실제 막상 선거에 들어가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표가 안 보일 때 이 국회의원들이 느낄 걱정이라 그런 건 좀 심각한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정돈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오래 끌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손실이 큽니다. 네, 새누리당이 일단 무공천을 확정하면 이제 또 민주당이 또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. 자, 당장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냐,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먼 안목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, 또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